국장은 답이 없다. 작년까지만 해도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280억 달러, 하나로 40조가 넘는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76% 올랐었어요. 같은 기간 나스닥은 20%, 거의 4배 가까이 이긴 겁니다. JP모건, 모건스탠리, 노무라까지 코스피 목표가를 7,500으로 올려잡았고요. 반도체 두 회사가 올해 벌어들일 영업이익만 500조입니다. 그래서 물어볼게요. 코스피 7,500, 진짜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한국 주식 사야 하는 걸까요? 코스피가 지금 6,226포인트예요. 4월 3일만 해도 5,377이었습니다. 거기서 2주 만에 850포인트가 올라서 6,200을 넘긴 거예요. 2021년 최고점이 3,316이었으니까 5년 전 꼭대기에 거의 2배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올해만 76%. 이 정도 올랐으면 이미 비싼 거 아니냐고요? 잠깐, 이걸 판단하려면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주식시장에는 그 나라 증시가 제값을 받고 있는지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가진 재산이 있잖아요. 공장, 건물, 현금, 기술력,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값이 순자산이에요. 이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인지를 보는 건데요. 이걸 PBR이라고 합니다. PBR이 1이면 회사 재산만큼만 주가가 매겨진 거고 2면 재산의 2배로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중고차 시장에 갔다고 해보세요. 차 한 대가 있는데 연비 좋고 엔진 상태 좋고 사고 이력도 없어요. 근데 가격이 시장 평균의 반값이에요. 왜 이러냐고 물으면 딜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수입차 코너에만 몰려 있어서 이쪽을 안 봐요. 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아직 여기까지 안 온 겁니다. 지금 코스피가 딱 이 상태예요.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만 눈이 팔려 있는 사이에 한국 시장이 조용히 달리고 있었던 거죠.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코스피의 PBR이 지금 1.4배예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요. 미국이 4.8배, 글로벌 평균이 3.1배입니다. 일본이나 중국도 1.5배, 1.6배는 되거든요. 코스피 1.4배는 아시아 신흥국 평균 2.0배보다도 한참 낮아요. 얼마나 바닥인지 감이 오시죠? 다만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코스피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면 투자한 돈 대비 벌어들이는 비율, 전문 용어로 ROE라고 하는데 이게 22%예요. 이건 전 세계 주요 국가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건데 가격은 싸다는 뜻이에요. 돈은 잘 버는데 주가는 할인 중인 거죠. KB증권 리서치 본부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대비 가장 큰 할인 구간에 있다. 여러분이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정가 10만원짜리 물건을 4만 5천원에 파는 걸 봤다고 해봅시다. 불량품이라서 싼 게 아니에요. 아직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이라서 싼 겁니다. 그리고 이 PBR을 아시아 신흥국 평균인 2.0배만 적용하면요. 코스피가 얼마가 되냐면 7,500입니다. 허황된 숫자가 아니라 제값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사실 한국 증시가 싸다는 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렸죠. 한국 주식은 왜 맨날 싸냐? 지배구조가 문제다. 재벌 구조가 문제다. 이런 얘기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싸기만 하던 시장에 실적이라는 엔진이 제대로 붙었거든요. 그래도 싸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오를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오를 이유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올해 벌어들일 영업이익 전망치가 합산 500조 원이에요. 이게 감이 안 오시죠? 한국 국민 5천만 명 전부가 한 명당 1,000만 원씩 낸 돈이에요. 두 회사가 1년 만에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것도 500조가 보수적인 추정이에요. 맥쿼리 증권은 SK하이닉스 한 회사만 올해 영업이익 447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HBM이라고 하는데 이 수요가 폭증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영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가게 매출이 3억이었는데 올해 전망이 7억 9천이에요. 내년에는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가게가 있으면 투자하고 싶지 않겠어요? 실제로 KB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올해 792조, 내년에는 1044조로 전망됩니다. 작년 대비 165%가 뛴 거예요. 두 번째는 밸류업 프로그램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 회사 가치를 높이겠다고 선언하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자사주 소각이에요. 자기 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사서 아예 없애버리는 건데요.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남아있는 한 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원리예요. 2023년에 4.8조 원이던 자사주 소각이 2025년에 21.4조 원이 됐어요. 4배 넘게 뛴 겁니다.
현금 배당도 43조에서 51조로 꾸준히 느는 중이고요. 주주한테 돌려주는 돈을 다 합치면 90조를 넘었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맛은 좋은데 인테리어가 부려서 평점이 낮았던 식당이 있다고 해봅시다. 손님은 오는데 리뷰 별점이 3점이라 새 손님이 안 오는 겁니다. 이 식당 주인이 드디어 정신 차리고 인테리어를 싹 바꾸고 메뉴판도 새로 만들고 서비스도 개선했어요. 단골들은 여기 진짜 달라졌다고 하는데 리뷰 앱에는 아직 예전 별점이 그대로 달려있는 겁니다. 새로 리뷰가 올라가면서 별점이 바뀌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지금 코스피가 딱 그 상태예요. 밸류업 지수 성과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2024년 9월 기준점 대비 126% 올랐는데 같은 기간 코스피가 95% 오른 것보다 31%포인트 더 높아요. 밸류업에 참여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이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590개사가 이미 참여했고 이 흐름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한국 국채가 올해 4월부터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기 시작합니다. WGBI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선진국 채권 클럽에 한국이 정식 가입한 거예요. 한국 경제가 믿을만하다는 인증 도장을 받은 셈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 채권 펀드들이 이 지수를 기준으로 돈을 운용하거든요. 한국 채권이 들어가면 이 펀드들이 의무적으로 한국 채권을 사야 합니다. 4월에 0.24%로 시작해서 11월에는 1.89%까지 비중이 올라갑니다. 예상 유입 자금이 500억에서 600억 달러, 한화로 70조에서 90조예요. 이 돈이 들어오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가 강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구조입니다. PBR은 싸고 실적은 폭발하고 제도도 바뀌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 매수 버튼 누르고 싶어지죠? 근데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듣고 바로 증권 앱 켜면 안 돼요. 좋은 얘기만 하는 건 무책임한 겁니다. 어두운 면도 봐야죠. 코스피의 가장 큰 약점은 반도체에 너무 기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영업이익 500조라고 했는데 그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는 셈이죠. AI에 대한 투자 열기가 식거나 메모리 가격이 꺾이기만 해도 코스피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반도체가 코스피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약점인 거예요. 환율도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 12월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한국 주식을 사야 하는데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나중에 달러로 다시 바꿀 때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뜻 돈을 넣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올해 들어 좀 안정되고 있긴 하지만 1,400원대가 지속되면 외국인 자금 유입은 제한될 수 있어요. 여기에 가계부채도 있어요. 한국 금융 전문가들한테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고 물으면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대답이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높으면 월급이 들어오는 족족 대출이자로 나가요.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기업이 아무리 수출로 잘 벌어도 국내에서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줄어들면 성장에 한계가 오는 겁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까지 더해지면 수출 환경마저 불확실해져요. 중동 리스크도 있어요. 유가가 다시 뛰면 물가가 살아나고 금리 인하는 멀어지고 기업 실적까지 흔들려요. 지금은 미-이란 협상이 진전되면서 숨통이 트였지만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한 종목이나 한 섹터에 너무 쏠려 있지 않은지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재력은 분명히 크지만 이 리스크들을 모르고 뛰어들면 시장이 흔들릴 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한국 주식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기서 답을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재밌는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의 판단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JP모건이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미국 주식시장을 분석했는데요. 20년 내내 빠지지 않고 시장에 머물렀으면 연평균 수익률이 10.5%였어요. 그런데 이 20년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날 딱 열일만 빠졌다면요. 수익률이 6.2%로 뚝 떨어집니다. 고작 열일이에요. 7,300일 중에서 열일. 0.14%의 날을 놓친 것뿐인데 수익이 거의 반토막 난 겁니다. 20일을 놓치면 3.6%로 떨어지고 30일을 놓치면 1.4%. 이쯤 되면 은행 정기예금 수준이에요. 20년 동안 주식을 했는데 예금이랑 비슷하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여러분은 시장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이 부분이에요. 가장 많이 오른 날 열일 중 7일이 가장 많이 빠진 날로부터 전후 2주 안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이 폭락해서 공포에 질려서 팔아버리면 바로 그 직후에 쏟아지는 반등을 통째로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최악의 날과 최고의 날은 거의 붙어 있어요. 이게 한국 시장에서도 똑같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이 만약 지난달 시장이 출렁일 때 겁이 나서 전부 팔았다면요. 그 뒤에 코스피가 2주 만에 5,377에서 6,226까지 850포인트 오른 걸 그냥 구경만 해야 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인간은 100만 원 번 기쁨보다 100만 원 잃는 고통을 2배로 크게 느끼는 동물이에요. 행동경제학자 카너먼과 투버스키가 밝혀낸 건데 이걸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90% 이상의 나라에서 반복 검증된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빠지면 이성보다 공포가 먼저 작동해서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비용은 잃은 돈이 아니라 시장이 없던 시간인 거예요. 재밌는 건 서학개미들도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넣어둔 해외 주식 보관 금액이 작년 3분기 2,222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찍었는데 올해 2월에는 1,600억 달러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돈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반대로 국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3월에만 13조를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도 8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아직 본격적인 대세 전환이라고 보긴 이르지만 돈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7,500,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PBR 정상화, 반도체 슈퍼사이클, 밸류업 확산, WGBI 편입, 이 4가지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거든요. 하나만 터져도 시장이 움직이는 재료인데 4개가 한꺼번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1980년 100포인트에서 시작해서 40년 넘게 이어져 온 역사에서 이런 조합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만 타이밍을 잡겠다고 욕심 부리지는 마세요. 아까 봤잖아요. 가장 좋은 날 열일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일을 놓치는 것만으로 수익이 반토막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꾸준히 넣는 거예요. 비쌀 때는 적게 사고 쌀 때는 많이 사게 되니까 평균 매입 단가가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이걸 적립식 투자, DCA라고 하는데요. 코덱스 200 같은 코스피 ETF에 넣으면 개별 종목 걱정도 덜 수 있어요. 한국증권학회 연구를 보면 5년 넘게 이렇게 한 사람들이 한 번에 몰빵한 사람들보다 수익도 좋고 심장도 편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지금처럼 상승장이 2년 이상 이어질 때는 연평균 23%까지 나온 적도 있고요. 지금 코스피가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보면 이 전략이 왜 유효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코스피 7,500, 꿈이 아닙니다. 제 값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작년까지 국장은 답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저도 솔직히 그 마음 이해해요. 10년 넘게 박스피라고 놀림받던 시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는 그 말을 숫자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달고 살았던 저평가라는 꼬리표가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다음에 증권 앱을 열 때 미국 주식 탭만 누르지 말고요. 한국 주식 탭도 한번 눌러보세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숫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